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죠. 그러면서 요즘 층간소음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제 주위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가 주된 주거 형태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층간소음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주위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층간 소음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래층에서 층간 소음이 있다라고 항의를 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심지어 아이들이 없고 어른들 몇 분이서 이렇게 거실에서 앉아서 TV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층간소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계속되는 항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층간소음이란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또는 TV 등을 좀 크게 틀어서 일정한 그 기준을 넘어설 때 인정이 되는데요. 참고로 욕실 등의 배수로 인한 이런 소리들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가 않죠. 어쨌든 만일 아이들이 너무나 크게 쿵쾅거려서 소음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층간소음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층간소음이 없었음에도 층간소음을 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아래층에서 과도하게 이렇게 항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와 관련돼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판례가 있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층간소음에 항의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한 것은 아닌데,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그런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 판례에서 보면 아래층에서 그 층간소음으로 인해 항의를 하는 그 행위 중에 신청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주거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 내리면서 면담을 요청하거나 문자로 연락을 하는 행위를 넘는 이런 과도한 항의는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만일 층간소음이 너무나 심해서 아래층에서 이제 위층에 항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거에 침입하거나 초인종을 과도하게 누른다거나 아니면 현관문을 막 두드린다거나 이런 과도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 외에도 이 위층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민사상 불법 행위가 인정돼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겠죠. 우선 층간소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층간소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층간소음 측정을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돼서 할 수도 없고,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는 곳에 이제 중재를 신청을 하고, 그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소음에 대한 측정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거든요. 하지만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층간소음을 측정할 때 항상 소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층간소음을 측정했을 때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10%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렇다면 층간소음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가 이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 여기서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올라가서 그 위층에 사는 사람들과 아무래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다툼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에 우선 이러한 층간소음이 있고 이러한 층간소음이 없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동조 제4항을 보면
이러한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의 중재 신청을 통해서 해결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적 처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중재를 통해서 층간소음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통지한 뒤에 법적 절차를 취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런 과도한 항의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소음이 있다면, 층간소음이 있다면 당연히 층간소음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층간소음을 내지 않았는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런 과도한 항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계속되는 항의가 있는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또는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혀서 과도한 이런 좀 부적절한 항의가 없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찰관을 통해서 이렇게 더 이상의 이런 부적절한 항의를 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항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형사적 이런 고소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그 판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아래층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적시를 해서 아래층에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죠.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요.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하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은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